자, 감정평가 관계법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풀이는 여기 객관식 문제집을 하고요. 페이지 수를 보시면 거의 880페이지 되죠. 굉장히 많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문제화된 게 많고, 좀 앞부분 보면은 긴 지문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좀 기본 베이스적인 개념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문제,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도, 해설도 좀 반복해서 똑같은 조문이라든지 암기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꼼꼼하게 보시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니까 최소한 국토계획법상 7, 80점 맞아 주셔야만이 다른 과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국토계획법을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년 1월까지니까 바로 마지막 마무리 특강, 그때는 핵심 요약집으로 한번 돌리는데, 원래 4회 예정인데 한 플러스 2로 해가지고 한 6회 정도 해가지고 한 300페이지 되는 요약집을 한번 마지막으로 돌릴 거예요. 그때 전까지 문제풀이 할 때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암기를 해 두셔야만이 마지막 핵심 요약집 돌릴 때 조금 이제 머리에 잘 저장돼 있어가지고 그 시험 직전에 계속 그걸 돌리면 7, 80점 충분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멋모르지, 뭔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배워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문제풀이부터는 조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여튼 내년에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최대한 7, 80점 맞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보통 2차 시험까지 보시고 다시 1차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마무리 특강이나 그 책만 보고 이제 보통 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실력이 조금 1차 한번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때 감정평가 관계법규 좀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분들도 문제풀이 정도는 본인이 좀 자신이 없으면 좀 해두시면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보다는. 자, 일단은 매 시간마다 PPT로 좀 핵심적인 사안들을 한번 쭉 훑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재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매 시간 PPT 자료 보고 해당 파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PPT 자료는 PDF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출력을 안 하시더라도 휴대폰 같은 데다가 다운받아 가지고 좀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첫째 시간은 광역 도시계획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PPT로 광역 도시계획까지 일단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하죠. 13문제고 또 문제가 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줘요. 즉 맞출 수 있냐 못 맞추냐는 기존에 나왔던 부분에서 내주면 맞출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냈던 것도 아주 지엽적이고 정말 암기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틀릴 수 있는데, 한 10문제 이상 정도는 보통 내준 곳에서 또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은 충분히 10문제 이상을 맞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꼭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앞부분이 계획들이죠. 광역 기본 관리 계획까지. 오늘은 여기 관리 계획까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까지요.
요 깡패죠.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 개발행위하고 행위 제한 꼭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기타.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오늘 했던 거 조금 리마인드 한번 PPT로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를 처음에 공부할 때 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기본 강의 들은 지 오래됐으니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여기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은 지자체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광역은 항상 광역계획권이 나와야 됩니다. 지역이 정해져야 된다. 요곳을 지정하는 자는 여기 두 개입니다. 국장하고 도지사.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권이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도 이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자, 도시군 계획은 이제 지자체가 특광, 시군 나오죠. 여러분이 국토계획법은 구청장은 빠지죠. 왜냐하면 특광이 들어가 버리니까 구청장은 빠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모두 통할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이라면 기본계획 역시 똑같고요. 자, 기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본적인 역시 공간구조 나오죠. 그 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 두 가지가 또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요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는 거.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기본계획이 위죠. 관리계획 똑같이 나오고요.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나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교통, 보건, 복지, 문화 요 두 개를 헷갈릴 수는 없겠죠. 요 두 개를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험에 잘 나온 게 뭐죠?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것들 이게 이제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정용 기초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는데 지금은 모르시면 PPT 나올 때 보시면 됩니다. 도정용 기초 도시계획 수립 여기는 구역에 대한 거죠. 용도 구역에 대한 거죠. 자, 지구 단위 계획. 도정용 기지에서 이 지가 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도정용 기지, 지가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구건축법상에 특정한 거와 예전에 구국토법상에 특정한 제도를 플러스한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 같이 좀 조화롭게 하는 건데 실제는 뭐라 그랬어요? 깡패라 그랬죠. 많은 애를 인정해 달라는 그러한 계획을 얘기하는데 요것이 나오면 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해서 자, 토지용 합리화가 들어가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자, 미관이 들어갑니다. 건물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과 관련됐다 해서 토지용 합리화와 미관 개선 여기 들어가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용 합리화 그 다음에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해서 자,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제 좋은 말들이죠. 나중에 많은 애를 인정하는 제도죠. 지구 단위 계획은 깡패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많은 애를 인정하고요.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구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겠죠. 입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건 뭐죠? 규제를 좀 풀어준다는 거죠. 그 특정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대중교통 결절지라든지 여기 지역은 조금 풀어줘야 되는 그런 특수 지역 구역을 얘기하고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토지와 건물이 또 나와요. 여기는 건물은 말 안 나오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와 건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특별한 제도인데 입주기재 최소 구역도 똑같아요. 토지의 이용. 근데 합리화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요거 건축물의 제한 이렇게 나오죠. 요 두 가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제한, 입주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나와버려요.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이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의미를 모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안 나오죠. 지구단 이쪽 안 나오죠. 토지이용 합리화, 미관 개선 이게 나왔을 때는 지구단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엉뚱한 걸 붙일 수 있는데 이건 엉뚱한 거 붙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기본계획이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도정용 기지에서 도시계를 수립하다. 여기 기반시설이고 이게 지구단위고 계획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계 수입. 이 입이 입주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 관리계획입니다. 도정용 기재 도시계 수입에 해당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자, 성장관리계획 봐볼까요? 성장관리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완전하게 성인이 되지 이전에 어린아이, 청소년 정도를 생각하라 했죠. 자, 그래서 얘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난개발을 방지한다. 개발을 성장이라고 본다면 난개발을 방지한다. 이게 얘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계획적으로 교육을 시켜라. 개발을 유도한다. 요 의미를 놓고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수립하는 계획으로 돼 있죠. 여기는 뭐죠? 관리계획으로 하지 않는다. 별도의 계획이에요. 그냥 성장관리계획은 도정용 기조 도시계 수입에서 성이 없죠. 없잖아요. 이것도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에 따른 기초조사부터 쭉 절차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그 절차와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죠. 근데 사실 비슷합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광역도시계획 절차, 기본계획 절차, 그다음에 관리계획 절차는 다 있잖아요. 그 절차를 100% 따르지 않고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기공위협 심승 성공 열정에서 쭉 배우시잖아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뭔가 공적인 시설이네라고 생각이 그냥 들 건데 무조건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필요한 시설이에요. 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 건물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건물은 뭐냐 필수적으로 도로가 필요하죠. 여기 도정용 기재 도시계 수입에서 기가 기반시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뭐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자, 공동구는 아시죠? 땅속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을 매설해 가지고 함께 이걸 수용해서 쓰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자,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자, 요 두 개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기본계획, 관리계획 관련된 거 국토계획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기반시설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도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했죠. 똑같아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뭐죠? 밀도가 너무 높다.
자,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밀도가 너무 높다. 더 하면은 안 된다. 포화 상태다. 그러면 기반 시설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발에는 기반 시설이 부족 예상되거나 기반 시설 설치 곤란입니다. 그럼 뭐죠?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과 관련해서 뭐래요? 건폐 용적을 어떻게 한다? 강화시킵니다. 완화시켜주면 더 넓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고 통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개발부터 관리구역 내용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으로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건물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돈을 좀 부담하라. 기반시설 설치가 더 돼야 되니까 돈으로 부담하라. 그 말은 뭐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곳을 얘기하죠. 여기는 아예 기반시설 더 이상 확충이 불가능한 곳이고 여기는 이제 건물을 더 지으면 기반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첫 번째 뭐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이런 거죠.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꼭 필요한 시설들이죠.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자, 이러한 지역을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요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그 땅 확보하기 위해서 고시된 지역 여기다가 이제 그 구역에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땅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내게 하죠. 나중에 건물이 일정 이상 지으면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고 자 그것을 설정계하는 사업이죠. 설치, 정비, 개량. 도시군 사업이면은 세 가지죠. 우리가 말하는 요거랑 자,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도시개발법 우리 안 배우고요. 도정법은 배우죠.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같이 가죠. 그래서 도정은 같이 갑니다. 이게 계획일 수도 있고 구역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구역, 정비 사업 구역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고요. 도정용 기초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관리계획에서도 같이 가죠. 이게 여기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도정용 기지. 자 이런 것들 다 뭐죠? 관리계획이죠. 도정용 기지에서 관리 다 관리계획입니다. 도정용 기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도시계획 수립이 용도 구역 관련된 거죠. 항상 뭐죠? 토지와 건물이 나오죠. 토지 이용, 합리화가 나오면 뭐죠? 지구단위 계획이겠죠. 미관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이겠죠. 자, 건축물의 제한에서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죠. 용도, 건폐, 용적, 높이가 대표적인 네 가지 제한 가능한 거고.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좋은 말 다 나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 밑에는 이게 없어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결론은 뭐죠? 용도 지역은 특정 하나를 정하면 거기다 또 얹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밑그림이죠. 우리 국토의 밑그림. 그래서 각 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하나씩만 지정한다. 중복되지 않는 이게 중요하죠. 용도 지구는 그 위에 이제 덧칠하는 겁니다. 이것도 덧칠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가 먼저 덧칠하는 개념이고 다시 그 위에 또 덧칠하는 개념이에요. 이 앞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밑그림이 나오죠. 용도 지역의 제한을 이렇게 나오죠. 위에 게 밑그림이 그 위에다가 덧칠하는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밑그림이 어떤 색깔인데 요거를 특정 부분은 조금 더 옅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조금 강하게 바꾼다 이렇게 할 수 강화 완화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도지의 기능을 요거를 이제 더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뭐 도모하기 위한 결론은 이것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자, 용도구역은 뭐죠? 다시 그 위에다가 또 도시계 수입이라는 구역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또 덧칠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두 개가 다 나오죠. 그 밑에 덧그림 위에 다시 여기도 강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다른 거 안 봐도 다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용도구역에 대한 표현인지 용도지구에 대한 표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도시계 수입을 배우시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국토계획은 국가계획이 있고 그 국가계획 아래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주의할 게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야 되죠. 지자체를 뛰어넘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래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기본계획, 그것을 기반한 관리계획. 근데 다른 기타 법률에서 또 각 계획들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상하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수립 때는, 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에 관한 계획에 자, 기본이 된다. 요런 거. 요것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의 기본이 된 토지 이용 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너무 쉽죠. 요 밑에 특광시 군수가 관할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어떤 환경, 교통, 수도, 주택 등에 관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게 마치 관리계획에서 정의 개념에서 따다다다다 각종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리계획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해서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조문이 돼 있어요. 요거 때문에 구체적 계획이네, 그럼 관리계획과 맞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가장 기본만 하는 이 기본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에 부합한다. 자, 국토계획법의 각종 이제 계획 중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세 개 나오죠. 광역, 기본, 관리 이렇게 나오죠. 이 시간에는 광역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게 항상 먼저고요. 그래서 이 권의 지정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계획도 기본적으로 권의 지정하는 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권의 지정이 있다, 광역이다 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뛰어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관련 지자체가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광역계획권은. 근데 이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방권자, 결정권자로 나뉘는데, 이거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하는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냐? 굳이 왜 이렇게 나누냐? 요거는 지자체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으로 묶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동으로 수립하고 위에 승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요. 이걸 지정한 자의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왜 뭐 수립권자하고 승인권자가 나느냐? 요것 때문에 시장 군수를 독자성을 약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자치가 이런 말을 쓰죠. 얘를 완벽하게 독자성을 100%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라, 스스로 결정을 못한다. 요게 나뉘는 이유가 시장 군수를 서자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은 구청장을 아예 개무시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법률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래 동급으로 같이 가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특광이 아예 나오기 때문에 구청장은 아예 빼버리고요. 얘는 인정을 해주되 얘는 완벽한 독자성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뉘게 된다. 요거는 이제
해당 지자체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 위에 지정권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동 수립 원칙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 자, 광역 계획이 나오면 항상 꼰의 지정인지 계획의 수립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헷갈리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꼰의 지정이 먼저라는 거. 꼰의 지정은 의심만 있습니다. 의견 청취하고 심의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관련된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국토계획법의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의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광,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요거는 이제 시도라 그러죠. 큰 놈들이죠. 국가랑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얘네들이죠.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꼰의 지정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하죠. 당연히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위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위에서. 자, 근데 밑에 것도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간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녹지, 환경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광역계획권, 광역계획시설, 배규칙 이렇기 때문에 요걸 시험에 내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 광역계획권의 녹지, 관리, 환경, 광역시설의 배규칙 요거는 앞에 광역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암기를 안 해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게 그냥 경관계획 이거 잘 나와요. 경관. 기능연계,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지자체 상호간의 기능연계. 여기도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지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경관계획이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것보다는 요 밑에 거 공동수립 원칙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 원칙 이걸 먼저 떠올려야 돼요. 같은 도면은 관할 시장 같은 도 내면은 시장 군수가 공동수립.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자체가 둘 이상이기 때문에 공동수립 원칙이다.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지자체가 공동수립입니다. 자, 이것이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밑에 애가 있죠. 여기 보면은 국장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지사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밑에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요청 필요 공동수립 이렇게 돼 있죠. 자, 원래는 지자체가 공동수립인데 여기 보시면 국장과 도지사가 들어가서 같이 원래 국장, 도지사는 뭐죠? 지정권자죠. 권을 지정하는 자인데 이들도 같이 들어가서 공동수립하는 게 있어요. 이 공동수립과 이건 다른 거죠. 원래 얘네들이 공동수립하는 건데 애적으로 지정권자랑 같이 공동수립한다는 의미예요. 이 공동수립은. 자, 그래서 국장과 관계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같이 해달라고. 우리는 조금 기술이 부족해, 힘이 부족해. 또 필요한 경우. 그래서 요청한 경우, 필요한 경우는 지정권자랑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청하는 경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도지사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특이점은 있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도 내에서는 권을 지정하지 수립권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 수립은 원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관계 시장에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하면 도지사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국장에는 없고요. 여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은 자기 게 아니라 밑에 시장 군수의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는데 어떤 경우죠? 관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 이미 협의가 됐어요.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라고 주면서 네가 단독으로 이 안에서 해달라.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밑에는 단독 수립입니다. 이거는 요 단독은 뭐예요? 요청에 의한 단독이에요. 협의해가지고 요청에 의한 단독이고, 요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볼까요? 광역 국장의 단독 수립, 국가계획 관련. 항상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죠. 국가계획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자, 권을 지정하면은 뭘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는 경우, 권의 지정권자한테 계획 수립해가지고 공동 수립해서 원래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립해라. 권의 지정권자가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때 단독입니다. 이때 단독은 필수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 도지사의 단독, 여기는 할 수 있다죠. 자,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단독 수립.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자,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군수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냥 단독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독은 시장 군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3년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하는 거고, 여기는 뭐죠? 시장 군수가 협의해가지고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예요. 단독인데 다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자, 여기서부터 수립 절차가 같이 나오죠. 기공의협 심승 송공열정, 기공의협 심승 송공열, 이게 이제 관리계획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항상 기공의 협심승 송공열정 이렇게 331로 끊어라 있죠. 그래서 각 절차마다 여기서 빠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거 있고 용어가 약간 달라지는 거 있고 이랬다 그랬죠. 기본이 이제 기공의 협심승 송공열정이고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정비가 없다 그랬죠. 재정비가. 왜냐하면은 서로 싸우니까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기 때문에 정비는 없다 그랬어요. 기가 뭐죠? 기초조사죠. 그래서 광역이나 기본이나 관리나 다 기초조사가 있죠. 다른 그냥 별도의 계획들은 기초조사라는 게 없어요, 보통. 그 다음에 의견 청취인데 공청회 방식의 의견 청취를 취한다 그랬죠. 주민의견 청취 중에서 의견 청취, 나머지 의견 청취와 달리 이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 방식을 취한다가 있어요. 요게 어디까지 내려가요? 기본계획까지 내려갑니다. 기본계획도 공청회 방식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죠. 근데 관리계획으로 내려가면은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공청회로는 안 되고 열람해서 공고의 열람 방식을 통해서 한다 그랬죠.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자, 협심승 이렇게 외우라는 건 뭐죠? 협의 심의와 관련해서 승이에요. 그래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요 승인을 해줄 때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이 협심 승인데 이 협심은 이 승인을 하면서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관을 제출하면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은 지정권자가 바로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해 준다. 그래서 협심 승인 같이 가야 됩니다. 승인 후에 이제 송공열정이죠. 송부 서류를 보내주고 요거를 이제 공고나 열람하고 나중에 5년마다 재정비하는 제도가 기본계획 관리계획인데 여기는 재정비가 없습니다.
자, 기공의 협심성, 성공 열정, 요거 이제 뒤에서 계속 기본계획, 관리계획까지 절차를 쭉 암기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공청회가 시험에 가끔씩 나오죠. 이거는 기본계획까지 연결되는 거죠. 공청회는 광역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 자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라. 대표적인 게 주민의견 청취 절차의 하나죠. 이게 기본계획까지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타당한 의견이면은 꼭 반영하라. 자,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전 2회 이상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역적 제한은 없습니다. 개최 단위, 공청회는 권 단위로 개최하되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고요. 공청회 주체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승인, 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국장의 승인, 도지사의 승인, 이건 당연한 겁니다. 광역이니까 뛰어넘으니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지자체 내니까 원래 승인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독자성을 안 준다 그랬죠. 조정이라는 특이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끼리 서로 완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자 여기서 공동뿐만 아니라 단독도 된다는 것,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거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꼭 공동으로 해야 된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군수가 협의 공동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도지사한테, 여기는 국장한테, 도지사한테 당연한 거죠. 광역도시계획 협의에서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면 반영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봤고요. 자, 431페이지 총칙을 봐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지문이 아주 길죠. 이것은 사실상 뭐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라고 낸 문제지 사실 문제로 풀려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만 봐볼까요? 3번.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국토기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뭐와 관련된다 했어요? 관리계획과 관련된다 했죠. 관리계획. 거기 지문 2번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죠. 이거 기억나세요? 2번. 요거랑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3번도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2번의 지문 첫 번째 줄과 연결하면 관리계획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 바라고요. 자, 432페이지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옳은 겁니다. 광역도시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문제가 없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자 누가 위에요? 국가계획 밑에 광역, 그 다음에 기본관리 다른 법률 이렇게 내려온다 했죠. 당연히 광역이 우선이죠. 틀렸죠. 3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자, 국가계획은 굳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에 부합해야 된다 했어요?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겠죠. 뭐 교통, 환경 어쩌고저쩌고 분별 계획, 관리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요거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 했죠. 5번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한한 경우 요 5번은 아직 안 했습니다. 5번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뒤에서 관리계획 배워서 할 거니까 그냥 5번은 밑에 해설 지문을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제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인데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비용 부담과 관련된 거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도계획법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당연히 위가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번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개발 보전의 계획이 기본이 된다. 특별히 문제 없죠. 도시군 계획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며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순위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국가계획, 광역, 기본, 관리, 다른 법률 요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에 관하여 수립하는 분별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요거 문제 2번에 4번과 똑같은 지문이죠. 요거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관리계획으로 안 바꾸고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요게 부합하지 않아야 된다로 틀린 지문이죠. 요거 생각보다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은 사실 기본 원칙이라 했는데 법 3조에 있어요. 근데 요게 가끔 나올 수는 있어요. 13년에 나왔죠. 근데 빈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틀린 질문 한번 하고 수도권의 질서에는 이런 건 없어요. 수도권만을 명시하는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거, 지역 간 협력, 지역의 정체성 이런 건 있어요. 그냥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이라 해가지고 특정 지역을 하진 않아요. 지역의 정체성, 문화보존, 유산 이런 거 있어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거 있지만 수도권만을 특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계획법 3조에 보시면 국민생활, 경제활동 이런 게 있고요. 자연환경, 그다음에 교통, 수자원, 에너지, 국민생활 나오죠. 주거, 생활 나오죠. 생활환경, 지역의 정체성, 문화유산 보존, 지역 간 협력, 균형 발전 이런 거는 지역 경제 발전, 기후 변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활과 관련된 거,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국민 생활과 관련된 게 많아요. 국민생활, 경제활동, 주거 등 생활환경, 기후도 생활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저출산, 인구 고령, 생활과 관련된 거 많고요. 지역과 관련된 표현도 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도계획법령상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 계획은 광역은 빠지죠. 기본과 관리만 들어가고요. 2번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의 관할구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등과 관련된 기본이 된다. 이건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3번 지자체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국장이 평가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야 된다. 반영하지 않아야 된다. 뭔가 틀린 지문 같죠? 여기 해설 3번을 봐볼까요?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이것을 평가할 수 있고, 자, 국장이 평가할 수 있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자, 도시군 계획 수립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문이 생겼습니다. 3조이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이런 것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죠. 국장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반영하라. 4번 광역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분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부합되지 않게 수립할 수 있다. 또 나왔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것도 기본계획,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 5번은 조금 복잡한 거죠. 시행령에 있는 조문인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요. 뭐 이것까지는 암기는 좀 쉽진 않겠죠. 시행령에 있는 부분이라서. 자, 해설 바로 봐볼까요? 중앙행정위원장이 다른 법률에서 국도계획법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 인가, 승인, 결정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개원의 심의를 받아라. 자,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개원의 심의를 받는데 이때 시행령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의 결정, 의지하는 계획을 허가 등을 할 때는 심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을 봐볼까요?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 계획의 지위에 대해서 옳은 거.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앞에서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겁니다. 5번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부합돼야 된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풀었던 문제 지문이 다 겹치는 겁니다. 7번은 공공시설에 대한 법 2조에 나온 걸 이것을 냈는데 방범시설은 공공시설에 들어갔지 않습니다. 방자 들어간 것이 2호 해설,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다 자연과 관련된 거죠. 방화는 이제 뭐 자연이 아니더라도 방범은 범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 방화만 빼놓고 방화는 실화일 수도 있고 누가 뭐 고의로 할 수도 있지만 여튼 방범은 아닙니다. 나머지 거 봐볼까요? 도로, 교통, 공원, 철도, 수도 2호가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3호가 뭐가 있어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게 들어가죠. 주차장, 조수지 및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이나 조수지 등도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거 이게 헷갈릴 수 있었어요. 이 문제는 나머지 것들은 헷갈리지 않았었어요. 자, 8번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으로 넘어갈게요. 올해 문제입니다. 1번이 올해 문제예요. 풀어볼까요? 국토계획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항상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꼰의 지정과 헷갈리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기본 원칙은 공동수립이라 했죠. 그리고 그 공동수립은 관련 지자체 공동수립이고 지정권자인 국장과 이 도지사까지 공동수립할 수도 있죠. 이건 요청과 필요에 한 경우. 그리고는 이제 또 뭐예요? 지정권자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세 가지예요. 볼까요? 1번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원래는 뭐죠? 광역도시계획은 관련 지자체가 공동수립 원칙인데 지정권자한테 요청해가지고 같이 하자 할 수도 있죠. 공동의 확장이 가능하다 했죠. 2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기공의
협심승, 송공, 열정 331에서 기초조사 이후 공청회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기본계획도 똑같고요. 이 공청회는 의견 청취 절차 안 하는데 특이하죠. 그래서 공문 따로 빼놨죠.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하나로서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게 없으면 여러분은 일단은 맞다고 보시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13조 2항 전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해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4번, 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이 모르는 지문이어도 항상 중앙도시계획에 나오면 뭐예요? 국장과 연결되고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죠.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몰라도 맞히는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문을 몰라도. 4번 지문 해설로 내려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으로 바꿔야 돼요.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자, 밑에서 올라오면 승인해 줘야 되죠. 원래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정권자가 통할하니까. 또는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수립하는 건 뭐죠?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요청 안 하면. 수립 변경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된대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그래서 협의 후 심의 거쳐서 승인하는 거죠. 협심승이라 했죠. 기공의 협심승이라 했잖아요. 기공의 협심승. 그리고 이 협심승을 묶는 이유는 뭐죠? 승인할 때 승인하는 사람이 협의 심의 거쳐서 한다 그랬잖아요. 협심승이 하나로 묶는 이유가 승인과 관련된 거랬죠. 본인이 승인이 아니라 직접 해보는 건 협심만 하면 되고, 승인하면서 협심하는 거죠. 당연한 건데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5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서 국장에게 제출해라. 광역은 항상 지정권자가 중요하니까 승인을 받는데 당연히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이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올려줘야 되죠. 자, 2번은 넘어가 볼까요? 국도계획법령상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어떤 경우였어요? 공동의 확장이 아니라 단독은 뭐죠?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만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장은 뭣도 있어요.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도 단독으로 했죠. 국가계획 두 가지예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봐볼까요?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정책 방향이 포함돼야 된다. 여러분이 그냥 다른 건 다 모르도 제가 경관계획은 기억하라 했죠. 경관계획. 그래서 일단은 경관계획 일단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다른 거 봐볼까요?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자,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권의 지정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권의 지정은 의심만 있다. 기억나세요? 의심. 권의 지정은 의심만 있어요. 절차가 의심.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해설 보시면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 시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의 심의 규정만 두고 있다. 동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의견 청취.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면 관계중앙행정위원회장,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관의 심의를 갖지. 자, 의심만 있습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이게 원칙이죠.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시행한다. 자, 조정제도가 있다 했죠.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공동분야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틀린 지문입니다.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국장이 당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수립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원칙적으로 공동수립이 원칙이잖아요. 관계시도지사가 공동수립이 원칙이죠. 그리고 어때요? 그자들이 국장하고 같이 해주려고 하면은 그 공동의 확장 그때 같이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 뭐죠? 국가계 관련되거나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자, 5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장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시장군수가 요청에 의한 경우 함께 도지사도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애가 딱 하나 있었어요. 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요청해서 그냥 도지사가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그때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도지사가 원래 승인해 줘야 될 거잖아요. 원래는 승인해 줘야 될 것을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건 단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지사가 자기가 수립권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승인권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도지사가 공동수립권자였는데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뭐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권자였는데 원래는 승인만 하면 되는 건데 어때요? 같이 하자. 이때 요청하면은 도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공동으로. 아님 근데 애적으로 도지사는 단독이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그냥 도지사가 알아서 최종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단독 수립은 원래 시장군수가 할 걸 단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승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4번으로 가볼까요? 국토계획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자,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당연하죠. 지정권자가 윗대가리죠. 2번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 경관계획도 나오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쉬우니까 안 나오고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자, 공청회 절차, 광역은 공청회 어디까지 내려간다 해서 기본계획까지 주민의견 청취 절차로 공청회가 필요하다 했죠. 4번 광역도시계획을 자,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 했죠.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광역도시계획 협의에서 수립에 관해 조정을 하면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죠. PPT에서 봤었죠. 5번 국토계획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경관계획은 계속 나오죠. 3, 4, 5는 광역계획권의 녹지, 광역계획권의 공간, 광역시설의 배규치. 공간구조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생활 이런 것들은 생활권의 설정, 인구 배분 이런 것들은 광역에는 없습니다. 이건 지자체를 뛰어넘기 때문에 광역에는 생활권의 설정, 인구 배분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지자체 내 생활권의 설정이나 인구 배분 이런 것들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없습니다.
자, 6번. 국토계획법령상 공청회 개최해야 되는 경우 뭐라 그랬어요? 광역 그다음에 기본까지만 내려간다 그랬죠. 관리계획은 안 된다 했죠.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니까 똑같은 말이죠. 자, 넘겨볼까요? 7번. 광역도시계획으로 설명을 옳은 거. 특광시장 군수가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권의 지정권자는 윗대가리 국장과 도지사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승인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2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죠. 이건 기억하셔야 되죠. 이때는 단독 수립하죠. 도지사, 국장이 단독 수립합니다. 3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맞죠.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죠. 4번. 국가계획 관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관계장과 공동이 아니라 국장이 수립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수립하는 거죠. 국가계획과 3년 경과하면은 국장이 수립하도록 돼 있죠. 국장이 단독 수립을 했죠. 단독 수립. 5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공동 수립의 원칙. 관할 지자체가 공동 수립 원칙. 그다음에 권의 권의 지정권자한테 요청해서 지정권자까지 함께 공동 수립. 그다음에 3년이 지난 경우, 그다음에 국장 같은 경우는 국가계 관련된 것은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 자, 8번을 보시면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국장,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번.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원래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인데 예외적으로 어때요? 국장과 도지사, 권의 지정권자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장과 도지사, 권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게 맞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죠. 이 표현이 맞는 질문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공청회 맞죠? 4번.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권의 지정권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단독으로 못하고 항상 윗대가리한테 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도지사, 국장. 근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시장 군수는 서자 취급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5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정비해야 된다. 자, 기공의 협심성 성공 열정에서 X했죠. 광역도시계획은 재정비가 없다. 서로 싸우니까 5년 후에 서로 싸우니까 기본계획 관리계획부터 5년 정비가 있습니다. 자, 9번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틀린 질문을 봐볼까요? 나머지는 다 봤던 겁니다.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원칙이 뭐죠? 공동수립이죠. 항상 공동수립. 그리고 국장까지 도지사까지 포함하는 거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단독은 뭐죠?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 그 다음에 국장과 도지사 다 포함된 건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 없는 게 이렇게 흘러가죠. 틀린 질문입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것도 틀린 것만 봐볼까요? 4번.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송공 열정이었죠. 송공. 자료를 송부해주고 공고 열람을 거치고 항상 이렇게 윗대가리들은 직접 안 합니다. 국장은 전국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지자체에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자, 볼까요? 지문 해설 4번을 봐볼까요? 국장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 승인하였을 때는
즉 수립 변경할 수도 있고 승인해 줄 수도 있죠. 관계중앙행정장과 시도지사에게 자, 관계 서류를 송부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공고 열람, 송공 열정이잖아요. 송부와 열람은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공고하고 일반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 따까리가 한다. 국장이 직접 하지 않아요.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이것도 틀린 것만 봐볼까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자, 계획의 수립이면은 공동이지만 권의 지정은 뭐죠? 윗대가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권의 지정인지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인지 요것만 장난치는 거니까 이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13번 가볼까요? 1번. 자,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2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군의 의회와 관계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1번은 계획이 아니라 뭐예요? 권의 지정이죠. 그래서 권의 지정은 뭘 기억하라 했어요? 의심만 있다. 권의 지정은 의심만 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했죠. 의심만 있다. 요걸 1번은 항상 권의 지정은 의심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으로 나오면 기공의협심성 송공열정으로 내려가고요. 3번을 봐볼까요?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자, 원래는 뭐죠? 권의 지정권자가 국장이면은 밑에 관할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이 공동을 확장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권자랑 같이 합시다라고 공동의 확장이 가능하다 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은 뭐라 그랬어요?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하고 밑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승인 요청 안 하고 있다. 이러면 단독으로 한다 그랬죠. 4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승인 받도록 하고 있죠. 광역은 항상 독자적 지자체가 할 수 없죠.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번은 공청회. 특별한 거 없어. 14번 봐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항상 국토계획법상 기준 수립 기준은 다 국장입니다.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하면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권의 지정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고 계획은 공동수립부터 들어가죠. 틀린 집 요거 당연한 건데 자꾸 틀린 집으로 나오죠. 3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 시군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4번 시장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이것도 5년마다입니다. 재정비와 다른 거고 요거는 지문을 알아두시고요. 5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도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시정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해 단독 수립이죠. 국장도 마찬가지죠. 요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본계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